축설하니 제2장 오신공하노니 여지하지 가있고 서른 국명이니 근등 이러니 제취기지 성지라 도로 문공이 이기 핏기 공야라 그 나라 문공이 뭐라고 제 나라 사람이 설당에다 성을 쌓으려고 하니 장자를 하려고 하냐 하려고 하냐 내가 아주 두려우니 어떻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유비문 설이란 것은 나라 이름이니 등나라 가까이 있더라. 제 나라가 설당을 취해가지고 병합을 해가지고서 거기다 성을 쌓더라. 이 성기는 공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공이 이 뭐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누가? 제 나라가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이 생각해가지고서 두려워했다. 보면은 이제 등나라와 설나라가 있어요. 제 나라가 여기 와서 여러 땅을 걷고 나는 설나라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봐서는 등나라가 우선인데 이 중국의 춘추시대 지도가 큰 나라 진주에 이제 한인조 큰 나라 그 외에는 다른 나라는 자꾸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그래서 진주에 이제 한인조 위치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 장축서에서 장을 쓰는 것은 일이 아직 거행되지 않고 그에 대한 계획이 이미 확정되게 됩니다. 축이라는 것은 성을 쌓는 걸 말한다. 공이라는 것은 왜 두려워한다? 장차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칠까 싶어서 염려했다. 여지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이라면은 병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설나라는 먹히는데 우리도 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등공이 물어 맹자와 등지여서는 본 상이지 부자로되 금의 제니 장축 설지 성제하야 기세 필피버 등하니 오심국기 화지 장급하니 부지켜라 여지하즉 가인년 병탄지 환장이 있고 이렇게 상이 지국이라고 병탄지 환장 이렇게 딱 끊고 하면 인기가 쏟아잖아요. 글씨 근데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한번 생각해봤고 동그라미 치고 처음에 연필로 꺼야 돼. 볼펜으로 꺼놓으면 지우기 힘드니까. 자, 등공이 맹자에게 물어가는데 등나라와 설나라는 본래 서로 의지하는 국가라. 그렇죠. 옛날에 임진왜란 때 한국을 갖다 정명가도라 했잖아요. 명나라 박살내러 갔는데 집만 좀 비켜주라. 그게 상해지국이라. 오늘날 제나라 사람들이 장차 설 땅에다가 쌓아가지고서 성으로 삼는다. 설 땅에다 성을 쌓으려고 해가지고 그 형세가 반드시 등나를 핍박하니 내가 그 화가 장차 미칠 것을 아주 두려워하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병탄당하는 재앙을 또는 환난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대와 석자의 태왕이 금인하실세 적인이 침지어를 거하시고 지 기산지야 하사 건하시니 비태기 취지라 부득이야 신이이다 비는 진행이라 언태왕이
비기하위선하여 택치거지하니 상현하자하니라. 개차는 테러 있고 결자는 헬러 있죠. 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해할 거로 알고 그냥 넘어갔어요. 본문부터 해서 한다면 냉자가 대답을 하는데, 즉 제나라가 산 땅에다가 시험을 쌓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병탄의 화를 면합니까 물어보니까 냉자가 대답을 했죠. 옛날에 태왕이 빈 땅에 거처하실 때 훈육이라고 일컬기도 하고 적인이라고 했는 그 사람들이 오랑캐들이 침략한 것을 거기를 떠나시고 빈 땅을 떠나시고 기산의 아래 지 가가지고서 거처하셨으니 비택이지라 선택에서 취한 것이 아니다. 기산의 아래 땅덩어리가 지리상 왕창할 수 있는 땅으로서 선택에서 취한 게 아니라 부득이 군만둘 수가 없어서 불가표성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적인 침공하니까 표선주 떠난 것이지 내가 그 기산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빈 땅은 땅 이름이라는 얘기죠. 빈에 처음에 이제 그 태왕이 있었다는 얘기죠. 태왕이 길게 들기 전에 기산 아래가 좋다고 얘기해서 그런 것이 그래서 택치 거지까지 합쳐 비를 해야 된다. 기산이 좋다고 얘기하고서 선택에서 취해가지고서 그 증거지 비 아니니 상세한 것은 다음 장에 보이더라. 그래서 이 장 다음에 이제 진짜 길게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 석자의 평왕이 거비할세 덕인이 진자니 거하야 지 기산지야 거나시니 비택이 지지라 부득이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거자를 거지하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떠나가지고서 기산지하에 거나시니인데 그렇죠. 그래서 원래 지자 왕자 거자를 갖다 혹시 공부를 한다면 지자는 어떤 장소에 어떤 장소로 간다는 도달 지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왕자는 막연히 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거자는 떠나는 장소에 관점이 있어요. 세 개가 나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 호산 방문 선생님 뭐냐면 거지하시고 기산지하에 거하시니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띄어쓰기 어떻게 해야 따라서. 그래서 띄어쓰기에 대해서 말이 나올 때 항상 얘기가 있어. 조선시대 돈이 많은 어떤 노인이 죽으면서 유서를 썼어. 그냥 띄어쓰기가 왔어. 70생자 비오자 가산 전지서 타인 물치. 사이가 딱 보고 70에 새끼를 낳았으니 이것이 내 자식이 아니다. 다른 사람하고 낳았을 거라 이래요. 가산은 사이에게 주고 다른 사람은 취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아들의 변호사가 70생자나 비오자리요 가산은 전자라 서는 타인이 물치하라 이렇게 쓴 거예요. 다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그 띄어쓰기에 대해서 문제점 할 때는 이걸 많이 인용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심심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박수도 치고 그렇죠. 근데 진짜가 거지하시고 기산자의 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하시고 이걸 가지자 말자고는 그 실사로 본 것이 우리 언어니까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호산 선생도 광문 선생도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는 훈육고 같다겠죠. 그러니까 침지는 그 땅을 침범하면 침지하겠다. 그 다음에 거는 빈 땅을 떠난 것이고 기산지하의 거원을 떠는 자급이거나 읍을 만들어서 거쳤다는데 나중에 이제 사기를 보고는 얼마 있었더니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 있으니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고 금방 그러니까 도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택이 취지라 비택 기산 가이호 기산이 왕천안을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선택한 것이 비아니라는 것을 언만합니다. 부득이야 뭐래요? 적인이 핍박했기 때문이라. 이 빈자요. 원래 이 빈자를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글자가 잘못됐다고 하고 이 빈자는 다 좋습니다. 이거 다 책에 나와 있어요.
맹자대와 적국 외하는 자고 유지하니 석자의 태왕급이는 유군지 등하여 적인 진지는 불시 축설지 제안을 내 거지하야 기산지하 그은 이러니 시는 비이기위 흥왕진이라 유소태기 진지요 내 박어 적인지치마야 구득이 연냐라 굉장히 대답하여 그러네. 적국으로부터 받는 외부의 환란은 옛날로 붙어 있어 왔다. 자고 그만은 붙어 잤자니까 옛날로 붙어 있어 왔다. 자고로 그래요. 자, 옛날에 농자자는 시제로 쓰다 했죠. 석자 그럼 옛날에 태왕이 빈 땅에 거쳐온 상황은 임금한테서는 등나라와 같다. 태왕이 빈 땅에 거쳐온 상황이나 당신이 등나라 거쳐온 상황이나 같다고. 그러니까 태왕한테 적인이 침공한 것은 설당의 제나라가 성을 쌓을 뿐만 아니라 불씨는 뿐만 아니라 이 시자는 불씨만 항상 시자 하나는 쓴 경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축설지 제보다는 적인 진지가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에? 그렇죠. 왜냐하면 설당이라 지금 성만 쌓으려고 너 지금 생각하고 있지 공격을 안 해봤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왕이 적인한테 침공받는 상황은 당신 입장에서 제나라가 설당에다가 성 쌓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 말은 이해하시죠? 그러거늘 비로소 태왕이 떠나가지고서 기산 아래 거처하셨으니 이는 기산을 갖다가 왕천을 일으키는 땅이라고 여겨가지고서 선택한 바가 있어서 취한 것이 비 아니고 바로 적인의 침공에 너무 그걸 갖다 몰려가지고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 알겠죠? 아까 불시란 말을 꼭 뭐뭇일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지금 상황이 훨씬 더 덜 심각하고 그 전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황이 나오죠. 불시와 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위선이면 후의 자손이 후세 자손이 필요 왕자이니 군자 창업수통하야 이 가게하라 약부 성공적 천야니 군 옆이의 하젤이요 강위선 이은이다. 창은 줘야요 통은 서야라. 능위선이면 즉여 태왕 수실기지나 이기 후세 수유천하니 내천리하라. 연이나 군자 조기업어전하고 이수 통서후하되 단능 부실기정하여 영후세 다 계속이 행이라. 약부 성공즉 기가 필요와 피제하를 군지력이 기무 여지하면 즉 강화 위선하여 사기 가계의 사명의 천인이라. 공부자고는 만일 선을 한다면은 후세의 자손들이 반드시 왕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말이죠. 그래서 군자라서 일반적으로 임금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군주가
창업 수통역을 이야기하고 창업은 왕업을 일으켜가지고서 그 통서 전통을 누린다는 말은 계속 이어준다. 내가 왕업을 일으켰어. 그러면 그걸 자손한테 주면 수통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창업을 내가 했어. 그럼 수통을 뒤에서 받아. 그래가지고서 가히 이어나갈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이야? 네가 잘하면 자손이 나중에 왕자가 나오니까 대신 군자로서 창업 수통을 해. 창업을 해야 돼. 이미 창업이 됐으면 수통을 해야. 그럴 때 계속 이어갈 만하면 된다. 그러나 자식이 공을 이룬다고 하면 왕천하가 된 거. 저 왕천하가 되는 일의 완성 같은 경우는 하늘이다. 그거는 무슨 말이야? 네가 결정 못한다. 네가 결정 못한다. 재수 좋으면 내가 안 그러면 안다 이 말인데 깊이를 못한다 그러면 깊이를 한다고. 깊이를 한다고. 기가 필요가 있어. 내가 옛날에 인도로 갔는데 인도에 이제 저 가이드가 한국에 서울대에서 그 어학을 해가지고 한국말을 참 잘하더라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열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혀갖고 2시간을 올라가는 거야. 열차 당연히 놓치지.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이 세상에 자기감도 안 된 거 많아요. 그래. 근데 인도 사람이 이래서 사람들이 사는구나. 사람 일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놓치면 네가 막 여러 가지 비용도 내고 그럴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정말 엄청나게 돌아가다가 길이 한번 막혀보니까 근데 전혀 걱정 안 해. 이게 천냐라 그 말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든 것이 맞습니다. 막 그 친구 재밌더라고. 먼저도 엄청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인도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사는 거예요. 군 임금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떨 것이냐 방법이 없다. 무슨 말이요? 제 나라한테 네가 뒤들 것이냐 어쩔 거냐. 억지로 또는 힘써서 선을 할 따름이다. 이 상자는 힘써서. 그다음에 창은 줘야 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업자는 기업을 일으킬 자 업인데 왕업을 일으킨다. 즉 후세가 왕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지금부터 덕을 쌓고 자식들이 왕천할 수 있는 덕을 쌓는 모범을 보여가지고서 그 자손들이 되도록 내가 안 그러고 돈만 버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자손들이 계속 돈만 버티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왕천하면 해야 하면 왕천할 수 있는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서 행동으로 그이 창업입니다. 그러면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야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지금 형편은 없고 해를 없지만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뜻을 가졌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 그리고 계속 덕을 쌓게 그의 수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은 서야 실말을 전에 이게 실말을 쓸자는 느릴 숫자잖아요. 현수막이 뭐예요? 걸 현자 느릴 것자 펼칠만자잖아요. 현수막 이렇게 느린다는 말은 계속 내려버린다 말이에요. 그 통이 뭐예요? 실말이 그 왕업을 할 수 있는 왕태할 수 있는 것인데 언급하는 전체내용. 선을 할 수 있다면 즉 태왕이 비록 그 땅을 잃었지만은 그 후세가 드디어 천하를 준 것과 같으니 몇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다. 인간의 노력을 한 게 아니야. 그러나 군자가 임금이 또는 그 왕천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기초된 업을 앞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말이야. 왕업을 일으켜 가지고 앞에서 일으켜 가지고서 만들어 가지고서 수통하고 속 뒤에다가 그 통서 실마를 갖다 부려주되 다만 그 발음을 일치할 수 있다면은 그 창업 수통 자체도 바르지 않는 방법은 안 되겠죠. 총각 본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발음을 취한다면은 후세로 하여금 계속 연결해가지고서 행할 수 있을 따르기는. 그러나 그 결과의 완성 같은 경우는 어찌 기피를 할 수 있겠냐? 꼭 된다고 기피할 수 있겠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천양을 외쳐. 저 제 나라를 임금의 군사력이 이미 어찌할 수가 없다면은 가만 힘써서 선을 해가지고서 그 자식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1000명을 기다릴 따름이라는 거죠. 그 창업수통에서 기본이 내가 자식들한테 돈을 많이 벌었고 정주행같이 만들고 싶으면 아이 마 세상 돈 외에는 소용없어요. 없죠. 돈을 100원을 주더라도 네 그때 절대 너무 꽂지 말고 너무 돈 빌리면서 갚지 말고 이렇게 같이 해야 돼. 계속 그러잖아요. 돈 꽂자고 못 받는 거 만에 우리 만원 알면 큰일 난대. 만에. 근데 그 보면은 저 자식들이 어쩌나요? 구위선은 평소 그 위선이 뭐냐면 수덕행위입니다. 덕을 쌓고 인을 행하는 그것이 창업하는 위선입니다. 그 다음에 후세 자손이 필 그만은 반드시 끝나요. 결사. 그 다음에 유왕자 할 때 왕자는 왕천안을 일으킨다. 네. 여기서 군자 할 때는 인구를 일반적으로 법무가 일반적으로 인구를 활성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제후 인구들이 잘 자른 제후 인구들. 아까 말했잖아요. 설당이나 등당 같은 경우는 군수쯤 된단 말이에요. 군수다. 창이 뭐예요? 창위선지역 헌을 행하는 일을 갖다 창 이렇게. 그러면 이 차업을 이와 같은 업을 즉 수덕행위는 것을 갖다가 뒤에다가 느리게 걸 갖다가 위통이란다. 창업과 통인데 통이 그 통성하게. 가계란 말은 뭐냐면 후세로 하여금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가계란. 그래서 이제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야, 성공은 왕천한 데 있는 걸 말한다. 그다음에 하늘이 천자 그 말을 말해요. 깊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강 위선일 때 강은 영각 억지로 노래간다. 위선은 위에 있는 것에 대응해서 보라겠네. 아까 그랬죠. 그 위선은 뭐예요? 수덕형이라겠죠. 그것도 뭐예요? 평가예요. 자, 이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정 종교사가 보통 그러죠. 내가 그 비지 책을 참 고민을 했어. 차장은 인군이 단 간력이 기소단이요. 불과 여행의 기소 난필이니라. 그래서 이제 단과 불가가 있네요. 자, 차장은 뭐 말한다? 인군 군주가 다만 이래하고 이래서 한다네요. 힘을 다만 마땅히 힘을 다해가지고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갖다가 힘을 다할 따름이고 불가 어찌서 한다? 요행으로서 그 반드시 어려움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나라에서 선나라 땅 성을 쌓으면 제단한테 뇌물을 갖다 주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요행이다. 응? 세주안. 주자 말하기는 맹자원 약부 성공력 천야 분녀 피해 한여 강선이라 이 말했는데 맹자가 됐죠. 일의 완성 같은 경우는 하늘이 결정하니까 임금이 저 제나라한테 어쩔 것이냐 힘써서 선을 한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초부터 망보지심이 없는 것이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었어. 애초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구위선이 후세 자손이 필요 왕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만일 선을 잘하면 후세 자손들이 반드시 왕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바로 태왕이 정인을 갖다 피했다는 말을 갖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전에 주역의 대전에 뭐냐면 적선지간한 필요일경이라고 했어. 어디 글도 보면 나와요. 자,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넉넉한 경사가 있다 했고, 또 서경이 뭐라 했냐면 작선강기백상이라 했어. 선을 행하면은 모든 상소록을 내려본다 했으니 어찌 만고리요 보답을 받을 것이냐. 즉 왕이 지금부터 하는 것은 선을 해야 하고 자기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뿐이니 그것으로서 뭔가 대가가 갖고 아니라 망보지심이 있어는 안 된다. 왕은 네가 해야 할 일 해야지 그걸로서 결과를 바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 세조 오면서 깜짝 놀랐어. 자, 구군이 수덕행인이 위선이면 주교 태왕이 수실기지나 후세 자손이 피우 왕천하자이리라. 연이나 차는 내 천도 복선지 상리요. 이 군자 위선지초에 심기 여시제리요. 피 군자는 창 기업어 전하고 이수통서 후하야 소당이 호대 이 부실 이경하야 연 후세 자손으로 가 계속이 행기이요. 약부 성공의 치왕은 즉 천년이 인기 가피로와 차 이군 금일지세 여 피제지강하니 하제요. 즉단 면강어 위선하여 이사기 가게하야 이사명어 천이유이니 하필미 무일지 공개야. 천도 복선이라는 지금 나오는데 거의 공부했던 거 똑같아. 만일 임금이 덕을 쌓고 인을 행해가지고서 선을 할 수 있다면은 태왕이 비록 그 빈 땅을 잃었지만 후세 자손이 반드시 왕천한 자가 있는 곳과 같을 것이리라. 그러나 태왕이 했던 그 결과는 다만 천도 복선지 상이라. 하늘의 도리는 선을 하면 반드시 복을 준다는 일반적인 그런 이치다. 천도 복선이란 말이 이 하늘의 도는 선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는 것이 어려운 걸 한번 읽어볼까? 나중에 우리가 서경 공부할 때 공부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탕고라고 하고 탕이 어디 가면서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 요 부분 나와요. 하왕이 멸덕자기하야. 그 전에 하왕이 누구요? 탕님이 죽인 걸린 놈이요. 멸덕 덕이 없고 위협을 부려가지고서 이 부하고 이 만만 백성하니 이 만방을 쓰는 이 흉해하야 불인 독도요. 도로요. 병고 무고 상하 신기하니 천도 복선. 천도는 복선화 의미 오잖아요. 천도는 복선화. 선한 짓거리하면 복을 주고 지나친 짓거리하면 화를 준다. 그래서 하나라에게 재앙을 내려보내가지고서 그들의 죄를 갖다 드러내서 따지라. 그럼 한 부분 안 되니까 따지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늘의 도는 복선화입니다. 하늘의 도는 복선자 복자고 음자 화시하다. 하늘의 도는 선의 올고 욕심을 가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천도복선은 무슨 말이야? 일반적으로 하늘의 도는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은 복을 주는 이 상자를 떳떳한 상자인데, 떳떳함은 변치 않은 것. 변치 않은 보철이다. 군자가 선을 하는 애당초부터 마음이 어찌 이와 같으리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수덕행위 해가지고 선을 하면 나중에 자손이 왕천하겠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뭐라고? 하더니 결정한다. 그러니 군자는 그 왕업의 기초를 앞에서 창시해가지고서 뒤에다가 그 통선을 내려줘가지고서 오직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되 그 발음을 일차려 꾀를 내만다. 그래갖고 호세의 자손으로 하여금은 계속 이어가지고서 아까 했던 수덕 행위를 행하게 할 따름이니. 그러나 이를 완성해가지고서 왕천하에 이른 것 같은 경우는 바로 하늘이 결정하니 인간의 마음으로서 어찌 기필할 수 있겠느냐. 기필이 뭐예요? 반드시 된다고. 우리가 어떤 일상 언어 생활에서도 반드시 그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 임금의 오늘날의 행세는 저 제나라 강한 것 같으니 어쩔 것이냐. 다만 힘써서 선을 해가지고서 자식들로 하여금 계속 이어가가지고서 하늘의 명을 기다릴 따름이니 어찌 굳이 쓸데없는 무의가당에 쓸데없는 공포에 설했을 것인가. 무익지고 여기까지인가요? 애매하네. 애매하게 딱 좋잖아.